1972년 6월 20일 이날 하곡수매에 관한 지방장관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내무부 지방국장이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에 대해 현장 슬라이드로 보고할 때 일문일답을 하는데 토목공사장의 현장 감독 같은 날카로운 지적이 계속된다. 저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보시오. 내가 조금 서라고 하면 서고 불 좀 끄고 가만히 있어. 넘기라면 넘기고. 이건 서울에서 춘천 가는 도중에 어디를 찍은 모양인데 저런 상태를 두고 우리가 금수강산이니 뭐하니 하고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자랑을 합니까? 그 다음 넘겨요. 저곳은 업자가 공사하느라고 파갔는지 전국에 가면 도처에 저런 상태예요. 이것은 그 자리를 바로 손질해 놓은 겁니다. 박정희. 저 꼭대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만일 비가 와서 저곳이 와르르 무너지면 밑에까지 다 내려오지 않겠어요. 또 다음. 이곳은 뒤에 암석을 그대로 살렸는데 밑에는 자연석을 맞춰서 상당히 튼튼하게 됐는데 다음. 암석이 떨어져서 내려오지 않을까. 저런 데는 좋은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카시아 같은 것을 심어서 자꾸 뻗어나가게 해서 덮고 사이사이로 바위가 노출되도록 하면 튼튼해지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경제국방뿐 아니라 조림, 조경, 토목공사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수준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 그가 토목공사나 도시계획 및 조경 등에 대해서 스케치로 남긴 여러 도면들을 보면 사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상황이나 사물의 핵심을 한눈에 잡아낼 수 있는 동물적인 능력의 소유자였다. 박 대통령은 헬리콥터로 전국을 돌아보면서 지도와 현장을 대조하는 것을 즐겼다. 장교 시절부터 독도법에 능했던 박 대통령은 1970년대에 들어가면 전국의 큰 나무 한 그루까지 안다고 할 정도로 국토에 대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하늘에서 내려다본 국토를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과 국토개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파악 능력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당대의 한국인들 중 단연 1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국인들 중 가장 두뇌가 우수하고 비전과 열정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권력자가 된 경우다. 대한민국의 기적적 발전의 결정적 요인은 두 천재형 지도자의 연속 등장이 아닐까. (1972년 7월 1일) 저녁 9시 45분 당직 비서실로 내려온 박 대통령은 당직자와 한참 동안 얘기했다. 송유찬 씨가 신병치료차 일본 갈 적에 모든 편의를 봐줬지. 본인이 희망해서 군의관과 간호원을 따라 보냈어. 그 뒤 송 씨가 성우회에 들러 이 사실을 장군들에게 전하면서 나의 은덕이 어떻다느니 하며 한참이나 칭찬을 했다고 하더군. 이때 동석했던 다른 장성들은 송 씨가 간 다음에 지난날에는 대통령을 배신하더니 지금 저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한다고 빈정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 10년 전에 많은 사람들과 혁명을 같이 했는데 거의 모두가 도중에 흔들리거나 탈락해버렸어.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홍종철과 이석재인 것 같아. 혁명을 같이 한 그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내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자 의견이 다르다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나는 것처럼 섭섭한 일은 없어. 당직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한번 뜻을 같이 했으면 윗분의 잘못된 길을 걸으시더라도 몇 번 되풀이해서 충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윗분과 헤어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윗분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의리인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우리 국민의 도덕률에 대해서 회의감마저 가지게 되더군. 나는 10년 정치에서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마다 그런 것이려니 하고 체념하게 됐어. 박 대통령의 표정은 쓸쓸하게 보였다. 1972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난 뒤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고 있던 어느 날 북한 대표가 서울에 오기로 결정된 뒤 박 대통령은 류혁인 비서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서북 청년의 사람들은 때리는 것도 잘하잖아. 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에게 얘기해서 달걀 좀 던지라고 해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건도 있어야 회담이 잘 되는 거야. 영락교회 신도들은 북한의 적십자 회담 대표가 서울에 올 때 던지기 위해 달걀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을 정보부가 알고 사전에 막아버려 실제로 달걀 던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 자료는 1972년 7.4 공동성명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보낸 친서의 주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대화 무드 속에서 국군 지휘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북 무장 대치 상황에서 전개되는 오늘날의 대화 속에서 국군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시사가 될 것 같다. 이제 대화 있는 대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국토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군 지휘관 여러분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에 있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대화 있는 대결은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대화 없는 대결보다도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민족적 자각을 바탕으로 더욱 굳게 단결해야겠습니다. 만의 일이라도 대화가 곧 평화나 통일을 가져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동요하거나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자신과 자각과 단결로서 결집된 국민의 힘이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줘야만 할 때인 겁니다. 둘, 남북 공동성명의 발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적 정통성과 국가 기본정책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이 성명이 북한 공산 집단을 합법 정권으로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유엔 감시하의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라는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정책에 하등의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 노력의 성과에 대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환상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삼가야겠습니다. 공동성명의 발표는 대화를 모색하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그 성과 여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과연 그들이 약속한 바를 성의 있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동태에 더욱 큰 경계를 견지하면서 각기 자기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내실을 강화함으로써 국력 배양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넷,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해서 국군의 감축이나 유엔군 철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군의 한국 주둔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돕기 위해서 아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력 행사의 포기를 말만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증할 때까지는 유엔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섯, 이런 때일수록 군 지휘관 여러분은 더욱 긴장하여 막하 장병과 더불어 대공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이며 국방력 강화에 일각의 소홀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의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